안녕하세요. 농업인 권익 대표노무사 권현욱입니다. 제가 지금은 노무사로 활동 중인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 믿고 따르던 팀장님이 눈앞에서 해고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나시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도 미래에 겪을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노무사님들이 기업 자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거기 왜 내려가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국가 산업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광산 노동자와 석공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연세는 드셔서 기침은 많이 나오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요. 허리는 굽어져 계셨죠. 집에 가면은 아직도 먼지 묻은 작업복을 걸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일을 한 지는 그만됐고 광산도 문을 닫았지만 삶은 여전히 광산에 묶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이유가 젊었을 적 했던 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아픈 건 당연한 거고 보상받는 거는 욕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다는 부분이죠.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내 후배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했는데 끝까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죠. 어느 날인가 숨차시는 가슴을 부여잡고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이 한 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노파심에 한번 찾아와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산재 신청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내 후배들이 나 때문에 괜히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본인보다 오히려 남을 더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마음이 참 많이 아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법도 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옆에 붙어서 대신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줘야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광부로 일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걱정되신 이웃 한 분이 저보고 집에 가서 그분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찾아뵈니 그분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면서 내가 지금 병원을 가면 뭐하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제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손을 붙잡고 당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수소문하면서 어렵사리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산재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병원 가셨습니다. 얼마 뒤에 불편한 몸을 끌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면서 쌀이랑 감자랑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산재라는 게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신이 젊은 시절 헌신해왔던 그 시간들을 인정받게 하는 일이었구나, 명예로운 일이구나. 이 일이 저는 수입료 수백만 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던 조리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조리사 폐암과 관련된 확립된 연구기준, 증거자료, 전례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전례가 없다 뿐이지 이유 없는 질병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자를 수집하고 조리 환경을 분석하면서 조리 흉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찾아낸 논문들 분석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조리사 폐암이 업무와 인과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산재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쉽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일 뿐이죠. 이게 최초의 한 걸음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전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아무 연고도 없는 보령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경북, 문경이나 서울,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희 군산지사에서 저희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아픈 이유가 일 때문인지 모르시고 소외돼 계신 분들, 그 분들을 직접 찾아서 정당한 권리, 보상을 받게 해드리는 일.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계시는 현장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노무인 권익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6년간의 산재보상 외길만 걸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철학은 이유 없는 질병은 없다. 전례가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외된 직업병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상을 집요하게 찾아드리는 일들, 그것이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일들입니다. 사회는 저 혼자 잘 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타인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 광산촌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을 드리고 이런 일들, 저희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꼭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저희에게 주셨던 믿음, 그걸 돌려드리는 조그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내가 산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허리 아프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폐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내가 산재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 개인적으로 원래 허리가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뭐고 그 하는 일이 내가 아픈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부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저희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업병은 본인도 모르게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직업병이 우리의 몸을 잠식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서 건강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노무법인 권익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